안녕하세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직장에서 왜 항상 불안한 걸까요?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면서 항상 왜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이 몸도 피곤하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의욕도 안 생기고. 자, 불안한 이유가 뭐고 그 불안증을 고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보통 특히 그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 가장인 경우 말이죠. 주말에 소파에 이렇게 길게 누워 계시는 분 계시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리모컨만 그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총 갖고 있는 사람처럼 리모컨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이러고 주말에 딱 쥐고서 소파에 거의 시체놀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나 좀 내버려 둬라. 나 좀 쉬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쉬는 거고, 일요일 오후가 되고부터는 이제 더욱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쉬어야 돼.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내일 뭐 회의도 있고 있으니까 쉬어야 돼. 막 무슨 쉬는 걸 강박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몸이 막 거뜬해지고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진짜 주말에 잘 쉬었더니 말이야 기운이 펄펄 나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안 그렇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월요일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더 피곤해요. 주말에 내내 누워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까지 다 볼 때까지 누워 있었는데 왜 도대체 월요일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한 걸까요? 이유는 말이죠. 몸만 소파에 누워 있었고 실제로 이 머리하고 마음이 쉬질 못해서 그렇거든요. 머리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 온전히 쉬어줘야 몸이 개운한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몸만 쉬고 마음과 머리가 쉬지 못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직장에서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이제 눈치채셨죠? 첫 번째 비결은 온전히 쉰다예요. 온전히 쉰다. 그런데 사람마다 노는 방법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쉬는 것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뭐 누워서 낮잠을 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뭐 수다를 떤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쉬기로 마음 먹고 쉬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자, 나는 어떻게 쉴 것인가? 나한테 가장 맞는 쉬는 방법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 피해서 그냥 혼자서 입 다물고 가만히 한 반나절 정도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카페에 가서 혼자 차 마시면서 책 보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에 영화 다운받아서 보거나 아니면 뭐 심야 영화 혼자 가서 이제 뭐 콜라 마시고 팝콘 먹으면서 심야 영화 혼자 보거나 이러면은 일단 입 다물고 나 혼자 있어야지 되는 분들은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쉬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쉬지 않고 막 얘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 난 진짜 얘기하고 싶어.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얘기하는 도중에 뭐 지적질하거나 의견 얘기하지 마. 그냥 내 얘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그냥 들어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다를 친구랑 떨든가 아니면 뭐 혼자 있는 시간을 한나절을 보내든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않고 뭐 막 땀내면서 막 지치도록 운동해야지 쉬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등산을 가거나 뭐 마라톤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쉬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온전히 그렇게 쉬게 되면요. 특별히 큰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호캉스가 좋대. 특급 호텔에 가서 호캉스 1박 2일로 뭐 나홀로족이 요새 그게 뭐 상품이 없어서 못 판대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때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만의 쉬는 방법. 동남아 해변가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몇 박 며칠 시간과 많은 돈을 쓰면서 누워있지 않아도 나만의 쉬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렇게 온전히 머리와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그렇게 쉬는 그게 바로 불안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비결은요.
어떤 작은 성취감을 자주 맛보는 거예요. 그렇도록 이제 본인이 전략을 세우는 거죠. 보통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져요, 여러분. 나는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그리고 왜 또 막 뭐 하다가 실패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뭐 어학 공부, 올해 정말 영어 내 끝을 보겠어. 중국어가 대세라는데 중국어 학원을 새벽 6시 반을 수강을 할 거야. 그래서 뭐 한 6개월 만에 뭐 어떤 뭐 시험을 패스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뭐 잘 되든가요? 운동도 그렇고 뭐 어학도 그렇고 사실 뭐 하다 마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래 역시 난 안 돼. 막 그러고 좌절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그래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고 자기 의욕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성취감을 아주 자잘하게 계속 축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뭐 헬스클럽에 끊거나 뭐 산악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거는 뭐 테니스를 시작하거나 막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음악 들으면서 걷기 또는 우리 집이 17층, 아파트 17층인데 항상 17층까지 퇴근하고 나서 걸어 올라가기. 이것만 목표로 잡는 거죠. 그 목표가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채워졌을 경우에 한 달에 그래도 이제 처음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1층부터 17층 걸어 올라가는 걸 매일매일 실천하는데 정 힘든 날 뭐 한 5일 빼고 25일 목표. 뭐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성취가 이루어진 다음엔 그 다음엔 헬스클럽을 끊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헬스클럽에 가서 난 뭐 일주일에 2번만 헬스클럽에 와서 운동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갈 수 있게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도 책 한 권을 읽는데 이 책을 2주에 한 권을 꼭 읽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의 분량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은 성취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 잘잘한 그런 성취감들이 자꾸 모이게 되면 자기 확신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뭐 나도 이해 못할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 이게 여러분들의 직장 다니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파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 물론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그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자기가 뭐 핸드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첩도 좋아요. 항상 자기가 끼고 다니는 어떤 걸 이용을 해서 오늘 할 목표, 오늘 해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하고 적어놓지 않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일단 출근을 하기 전에 뭐 지하철 안에서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뭐 책상 위에 가서 맨 처음에 자 오늘 어떤 거 해야 되지? 일단 적자는 거죠. 적어서 그 일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체크하고 지우고 일을 다 하고 나서 체크하고 지우는 맛은 그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일을 오늘 적어놓은 목표에 대한 일을 절대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다 하겠다는 그런 습관들 그거는 반드시 이제 메모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미루지 않게 되면 불안감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게 돼요.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을 수첩을 사용을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막연한 불안감, 그 다음에 업무에 이제 실적도 나게 되고 스피드도 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매일의 목표를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그날 일은 그날 다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 이런 게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아마 소멸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포기할 건 포기한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성취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야근하는 것도 괜찮아.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특진을 하고 싶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직장인들은 포기해야 될 리스트가 뭘까요? 저녁에 칼퇴근해서 따뜻한 저녁밥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와인 동호회 이런 데 들어서 어떤 인맥을, 대한민국은 워낙 인맥을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그럼 막 인맥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저녁 때마다 헬스클럽에 가서 뛰어서 뭐 몸짱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뭐 인맥도 만들고 몸짱도 되고 가족들한테 좋은 아빠나 엄마도 되면서 내가 특진을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일단 우선순위로 결정하고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지? 라는 포기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막 회사에서 특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분간 가족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과 정말 가족들을 케어하고 뭐 돌봐주고 이러는 건 주말에만 하는 걸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가족들과. 자, 주말에만 그렇게 하고 주중에 가족들과 일찍 저녁 먹는 건 난 포기한다. 깨끗하게 딱 쿨하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한테 뭐 신경 쓸 일도 없고요. 뭐 어쨌든 내가 포기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일단 운동은 헬스클럽에 일단 가서 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러는 거 너무 뭐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그러면 동네를 아니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뭐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뭐 한 30분, 3, 40분씩 걷겠어 라는 걸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나는 뭐 이런 부분은 포기하겠어. 이런 부분은 꼭 갖고 가겠어. 라는 포기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산란하지 않아요. 뭐 어떤 그 옆 동료는 이번에 클라이밍 동호회에 들어가서 몸도 만들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굉장히 즐거워졌다더라.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또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클라이밍 정말 하고 싶어. 그럼 포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다른 취미 활동 하던 거, 뭐 이런 거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짓는 거, 포기할 리스트 만들어 놓고 쿨하게 마음 정리하면 불안한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가 원래 해야 될 목표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나는 왜 불안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는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요. 내일서부터는 더욱더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세미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